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진짜 재밌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2025년 임팩트 리포트를 딱 공개했는데 이 안에 사이버캡 관련 정보가 정말 알차게 들어있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신차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사이버캡이 뭔지 간단히 짚고 갈까요? 테슬라가 처음부터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한 2인승 차량이에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완전히 자율주행만을 위해서 태어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 차가 교통시장을 뒤흔들 거라는 얘기는 많았는데 정작 하드웨어나 제조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임팩트 리포트에서 그 디테일을 제대로 풀어놨어요. 이 소식을 처음 정리해서 알린 사람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테슬라를 취재해온 소여 메릿이라는 분이에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 계정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아이디가 소열 메리트입니다. 이분이 리포트 내용을 쭉 정리해서 여러 개의 글로 올렸고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공격적인 원가 절감 목표와 효율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배터리 구조인데요. 테슬라 특유의 구조용 배터리 셀 방식부터 시작해서 차량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접근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버캡을 두고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리포트 내용 보면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효율성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리포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이버캡은 차세대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지고 파워트레인은 최소 킬로와트 시당 6.1마일의 효율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이게 결국 마일당 에너지 비용을 더 낮춘다는 의미겠죠.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비교 대상을 보면 확 와닿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사이버캡의 예상 효율을 다른 전기차들이랑 나란히 비교했는데요. 기아의 EV6나 현대의 아이오닉 고브 같은 경쟁 모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테슬라 자기네 모델 Y AWD 버전보다도 훨씬 앞선다고 나와요. 모델 Y AWD가 킬로와트 시당 3마일 정도의 효율을 내는데 사이버캡은 6.1마일을 노리고 있으니까 격차가 꽤 크죠.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6.1마일이라는 수치가 아직 미국 환경보호청, 그러니까 EPA의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는 아니고 테슬라 자체 추정치란 점이에요. 그래도 이 수치를 실제로 달성한다면 역대 어떤 전기차보다도 효율적인 차가 되는 거고요. 테슬라 경영진 쪽에서는 양산 버전이 이 수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흘렸다고 해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테슬라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높은 효율 덕분에 마일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모델 3나 모델 Y랑 비교했을 때 마일당 배출량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탄소 발자국이 확 줄어드는 셈이죠. 이런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테슬라가 공급망 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비싸고 구하기 힘든 희귀 광물에 덜 의존하는 새로운 구동 유닛을 사이버캡 전용으로 새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원가 구조 자체를 다시 짠 거예요. 이제 사이버캡의 내부 구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이버캡은 사이버트럭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사에 여러 인하우스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42680 배터리 셀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 그리고 48V 아키텍처가 탑재됐고요. 이 중에서도 48V 시스템이 차량 곳곳에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8V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자동차들이 보통 12V에서 16V 사이에 저전압 배선을 써왔거든요. 근데 이걸 48V로 바꾸면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필요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선 자체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전체 무게도 줄고 배선 구조도 훨씬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사이버캡 관련 문서를 보면 더 구체적인 스펙도 나오는데요. 48V 저전압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SAE 기준 레벨 4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전압 쪽을 담당하는 건 별도로 400V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고요. 그러니까 저전압은 48V, 고전압은 400V 이렇게 이중 구조로 나뉘어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새롭게 확인된 내용으로는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FSD 컴퓨터가 지금 테슬라가 판매 중인 일반 소비자용 라인업 어떤 차량보다도 더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델 3나 모델 Y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사이버캡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위치 추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듀얼 GPS까지 탑재됐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전용 차량답게 하드웨어 자체를 아예 다르게 설계한 셈이에요. 이제 제조 공정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저렴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보택시를 만들려면 공장 운영 방식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거든요.
테슬라는 이번에 새로운 언박스드 제조 공정을 사이버캡 생산에 적용했는데요. 기존처럼 순차적으로 하나씩 조립하는 라인 방식이 아니라 여러 공정을 병렬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장 부지도 훨씬 작게 유지할 수 있고 전체적인 생산 효율도 최적화된다고 합니다. 차량 외관 패널 쪽도 기존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목 구간을 피해가도록 설계했는데요. 테슬라 설명에 따르면 사이버캡은 가볍고 반응성 사출 성형, 그러니까 아림 방식으로 만든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이 덕분에 전통적인 도장 공정 자체가 아예 필요 없어졌다고 해요. 이 아림 공정이라는 게 사이버캡 생산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방식인데요. 기존 도장 공장에서는 도색 작업에만 몇 시간씩 걸리던 걸 이 방식에서는 단 몇 분으로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원리는 이래요. 성형 과정 중에 도료를 차체 소재 안에 바로 주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과 도장이 사실상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 부분 진짜 제조 공정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혁신들을 실제로 언제쯤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올 봄부터 이미 정식으로 양산이 시작됐고요. 실차 테스트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 그리고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는 양산형 사이버캡을 처음으로 공개 도로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테슬라가 이번 임팩트 리포트를 통해서 사이버캡의 파워트레인 효율, 배터리 구조, 전장 아키텍처, 자율주행 하드웨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조 공정까지 한꺼번에 공개한 셈이에요. 테슬라가 양산 확대와 검증 작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전용 저비용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 차량이라는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이버캡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